은퇴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친구에게조차 너무 솔직해지면 안 된다는 걸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간이 많아졌다는 걸 실감합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출근길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지 않아도 되죠. 다들 은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해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말조심이 필요하다는 걸 본능처럼 알고 있었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아도 하루가 굴러갔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친구가 전부인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친구니까 오래 봤으니까 솔직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친구에게조차 너무 솔직해지면 안 된다는 걸요.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크게 변하는 건 수입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입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가족은 늘 곁에 있지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엔 부담이 생깁니다. 결국 남는 건 오랜 친구들이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의 친구 관계는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비교의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는 연금이 넉넉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일을 하고 누군가는 자녀 덕을 보고 삽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나친 솔직함은 공감이 아니라 상처와 거리감을 남깁니다. 사례 1. 연금 이야기로 멀어진 친구. 씨는 은퇴 후 모임에서 자신의 연금 설계를 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서 매달 이 정도는 나와. 처음엔 정보 공유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은 준비가 부족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친구는 모임에 점점 나오지 않았습니다.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말이었는데 그 친구한테는 자랑처럼 들렸던 것 같아. 은퇴 후에는 정보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솔직한 숫자, 솔직한 현실은 누군가에게는 칼이 됩니다. 사례 2. 자식 이야기의 함정. 은퇴 후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자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집을 샀다. 손주가 영어를 벌써 한다. B씨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의 자녀가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B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솔직해서가 아니라 배려가 부족했던 거구나. 은퇴 후의 대화에서는 사실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친구의 상황을 모른 채 던진 솔직함은 관계를 금가게 합니다. 사례 3. 불만을 털어놓다 생긴 거리. C씨는 은퇴 후 경제적 불안, 건강 걱정, 배우자와의 갈등을 친구에게 거의 다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도 잘 들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은 이랬습니다.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니까 나까지 기운이 빠지더라. 은퇴 후에는 고민을 나눌 곳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면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솔직함에도 용량과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솔직해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전부를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첫째, 숫자는 줄이고 느낌만 남기세요. 연금 액수, 자산 규모, 자녀의 성취 같은 구체적인 수치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럭저럭 지내 크게 걱정은 안 해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세요. 은퇴 후에는 모두가 불안합니다. 해결책을 말하기보다 그럴 수 있지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셋째, 모든 속마음은 전문가에게 가세요. 재무 고민은 재무 상담사에게, 마음 문제는 상담사에게. 친구는 치료사가 아닙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돈보다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기술 중 하나가 절제된 솔직함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게 벽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가는 다리를 만든다는 걸요. 친구에게조차 너무 솔직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은퇴 후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지혜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은퇴하고 나서 친구에게 더 솔직해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 솔직함이 오히려 관계를 망칠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먼저, 은퇴는 뇌에 분명한 변화를 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역할 상실롤 로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구의 상사, 누구의 부하,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뇌는 갑자기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누구지? 이 시기에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노년기 심리 연구를 보면 은퇴 직후 자기 개방 셀프 마이너스 디스클로저의 급격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아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욕구가 자연스럽게 솔직함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솔직함이 젊을 때와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낸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는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특히 기준이 불안정할수록 비교는 더 날카로워집니다. 은퇴 후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수입, 건강, 자녀, 배우자 관계까지 모든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친구의 솔직한 이야기는 정보가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저 사람은 저 정도인데 나는 왜 이렇지? 뇌는 공감보다 비교를 먼저 해버립니다. 이건 상대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두엽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데 전두엽은 말을 걸러내고 상대 반응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쁜 뜻이 없어도 굳이 안 해도 될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쉬워집니다. 흔히 말하는 나이 들면 말이 직설적이 된다는 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듣는 쪽도 문제입니다. 노년기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서 부정적 자극에 더 오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흘려보낼 말도 은퇴 후에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솔직한 말 한마디가 며칠, 몇 달을 가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확장의 시기가 아니라 유지의 시기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관계가 계속 생깁니다. 하나 틀어져도 다른 관계가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관계의 총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때 하나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 공백은 생각보다 큽니다. 외로움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외로움은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말 한마디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대화에는 새로운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솔직함은 신뢰의 결과이지 신뢰의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친하니까 솔직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반대입니다.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굳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침묵과 여백을 허용하는 게 오히려 깊은 관계입니다. 둘째, 은퇴 후의 대화 목적은 공유가 아니라 안정이어야 합니다. 젊을 때 대화는 성장과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서로의 삶을 더 흔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셋째, 말의 진실성보다 정서적 안정감이 우선입니다. 똑같은 사실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수명이 달라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는 진실이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비교당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결국 은퇴 후에 필요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말을 덜해서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을 고를 줄 알아서 성숙해지는 것.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핵심 재료는 솔직함이 아니라 배려, 거리감, 그리고 침묵의 기술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은퇴 후 삶은 훨씬 조용하고 훨씬 단단해집니다.